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트럼프 재선 가능할까? 예, 지금 뭐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는 좀 골치 아픈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뚜껑을 열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그죠? 뭐 진짜 맹추격을 해서 사실 이제는 조 바이든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의 격차로 게임이 끝나느냐 이것이 아니라 사실 관심사는 그거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이기느냐 뭐 사실 이걸로 그냥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들 관련한 전략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선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네. 요거는, 자, 지금 바이든은 225 선거인단, 그리고 트럼프는 213입니다. 미국은, 상원 100, 플러스 하원 435, 워싱턴 DC 플러스 3, 그래서 538명의 선거이다. 이 중에서 270을 누가 가져가느냐, 270 이상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거죠. 지난 4년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306 그 선거인데 306명을 확보한 걸로 그죠? 예. 기억을 하는데요. 뭐 정확한 건 뭐 중요하지 않고 결국에는 지금 그죠? 그동안에 이쪽이 굉장히 좀 우세했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쪽으로 굉장히 흘러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개표가 시작된 이후에 파란 물결이 빨간 물결로 많이 돌았습니다. 빨간 물결로 많이 돌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보고 있었던 경합주 6개 경합주 뭐 플로리다, 그 다음에 북부 쪽에 러스트벨트니 위스콘신, 그 다음에 미시간, 펜실베니아. 예, 화면으로 보면은 뭐 이쪽이 되겠죠? 이쪽이 됩니다. 예. 그리고 플로리다, 그 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애리조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갖고 6개 경합주들 중에서 지금 5개를 거의 뭐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장 관심 있게 보던 곳인데 29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도 뭐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가 확실시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오늘 증시가 어땠냐면 일단 갭상승 출발했다가 트럼프가 앞서가 변수가 된 거예요. 왜? 시장은 특히 미국 증시는 조 바이든이 될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너무 앞서가니까 어떻게? 일단 선물부터 빠진 거예요. 미국 지수 선물부터. 그러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떨어진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죠? 나쁘지 않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나스닥 선물은 2.5% 나왔고 오늘 우리 증시도 올랐습니다. 물론 종목군들은 좀 갈렸습니다. 그죠? 오늘 어떤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좀 골치 아팠던 내용이나 좀 편안하게 가는 내용은 뭐였냐면, 물론 예전에 야간 반상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누가 될진 잘 모르겠다. 왜? 미국의 주류 매체들은 전부 다 조 바이든이 우세하다라고 하지만 그거 다 믿을 건 없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죠? 다시 보고 싶지는 않지만, 그 양반이 한 번 더 하면서 좀 마무리를 져줬으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 바이든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격차가 크게 확고하게 이러면 사실 불복 시나리오나 뭐 이렇게 가기가 힘들어요. 이제 깔끔하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조 바이든을 상당히 앞서는 조금씩 많이 나타나고 경합지에서 앞서고 그 다음에 현장 투표 앞서고 뭐 이렇게 되면 어차피 우편 투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그죠? 예. 뭐 얘기를 이미 했고 또 소송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미국 시장의 미국의 어떤 불확실성으로 해서 뭐 우리 증시도 그런 불확실성을 받겠거니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트럼프가 너무 앞서가니까 그냥 좀 판이 바뀐 거예요. 그죠?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건 그런 게 깔끔하게 끝나는데, 가장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건 이렇게 해서 트럼프가 이기면 됩니다. 예, 이기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편 투표 다 개표가 끝나고 좀 늦게 나오는 쪽, 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 이후 3일 이내에 우편 투표 한 것들도 모두 다 인정을 하죠. 근데 트럼프는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최종적으로 가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인데, 그죠? 네,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인데, 큰 격차 없이 가게 되면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따져보면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길지도 모르는 상황이, 그죠? 됩니다. 물론 만약에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앞서고 있고, 뭐 앞선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선거인단은 지금 조 바이든이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조 바이든이 승리하게 되면 이거는 좀 불확실성을 좀 갖게 되는 건데요. 오늘 이 흐름 따라서 증시가 또 요동쳤어요. 또 재미난 관전 포인트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얘기하면서 종목 전략을 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한번 보실까요? 조 바이든이 원래 뚜껑을 딱 열고, 그죠? 예, 뚜껑을 딱 열고 본인이 앞서가는 거 이렇게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밀립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치고 나올 것이다 라는 걸, 뭐 저 같아도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가 이기고 있다, 우리가 이겼다 뭐 해가지고 예, 우리는 이제 뭐 그런 거. 그래서 조 바이든이 자 긴급 연설이 있었습니다.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승리로 가고 있다. 개표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모든 표가 개표될 때까지 이 선거는 끝나지 않은 것이다. 펜실베니아에서 뒤지고 있지만 펜실베니아에서도 우편 투표가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죠? 입장을 발표하면서, 그죠? 지지자들을, 그죠?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을 수 있는, 그죠? 예. 응원의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랬더니 한 발 뒤늦은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트윗을 올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보시면 뭐 뉴스 내용 한번 보실까요? 예,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야 우리가 대승을 거두고 있다. 그죠? 대승을 거두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 선거를 훔치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다운 메시지죠.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선거를 훔치려 하고 있다. 우리가 이게 대승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작전을 써가지고, 그죠? 이 선거를, 그죠? 승리를 훔쳐가려고 하고 있다. 나는 거기에 절대 동요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를, 그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 바이든은 다시, 그죠? 곧 입장 발표를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트럼프는 오늘 밤 뭐 승리를, 그죠? 선언할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 증시는 상당히 또 요동을 쳤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승 마감했고요. 현재 미국 지수 선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 장중에는 마이너스로 갔다가요. 네, 마이너스로 갔다가 그러니까 뭐야? 조 바이든이 이렇게 앞서가는 개표 상황에서 트럼프가 플로리다를 딱 뒤집는 순간, 그죠? 오전 몇 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몇 시였더라? 예, 오전 한 10시였나?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을 딱 플로리다에서 앞서는 순간 미국 지수 선물이 막 빠지기 시작을 해요. 왜? 변수거든요. 갑자기 시장이 예상치랑 반대로 가니까. 근데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지수 선물은 플러스 2.5% 이상 급등을 하다가, 그죠? 지금 한 2%대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상승 마감이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있죠. 여기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종목 전략이, 그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조 바이든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친환경,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신재생, 여기는 뭐 풍력, 태양광 이런 쪽이 있고요. 친환경,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한번 보시자고요. 그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기업들, 그죠? 뭐 대형 기술주들도 그렇지만 대기업들, 왜 친대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바이든은 법인세 올린다라고 하고 뭐 당선 즉시 그죠? 법인세 올리겠다. 좀 반대란 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뭐 네이버니 카카오니 또 뭡니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것도 좀 올랐던 거고요. 그죠? 뭐 그런 분위기예요. 거기다가 트럼프가 앞서간다. 플로리다에서 이기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바로 경협주들이 떴습니다. 대아티아이가 장중에 17%나 급등을 했습니다. 참고로 경협주 얘기도 제가 좀 해드릴 텐데 우선 오늘 트럼프가 앞서고 조 바이든이 예상보다 밀리니까 바이든 관련한 종목군들이 대거 밀렸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4개만 찍어보자고요. 전기차, 두 번째 수소차, 세 번째 풍력, 네 번째 태양광. 그죠?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트럼프 쪽으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도 전기차, 수소차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가에도 또 샀고요. 태양광, 풍력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너무 많이 올라서 뭐 바이든이 되든 뭐가 되든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태양광 쪽에서는 저가권에 있는 것들만. 우선 이 두 가지를 먼저 한번 보시죠. 전기차, 수소차.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서 전기차, 수소차 이 산업이 무너지는 아주 웃기는 상황은 예상도 안 되는 겁니다. 상상하시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그죠? 다만 변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조금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아무래도 친환경차 쪽은 조금 더 모멘텀이 되고 또 좋았다라는 건데 오늘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LG화학 같은 거 한번 보실래요? LG화학 같은 것도 오늘 장중에 플러스로 한 2.5%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로 밀렸습니다. 그죠? 마이너스로 밀렸습니다. 삼성 SDI 한번 볼까요? 삼성 SDI도 오늘 장중에 플러스 2.5% 가다가 좀 밀렸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 드렸죠. 저는 삼성 SDI를 장기 투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 포스코 케미칼이나 SKC 같은 한번 보실래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도 최근에 자, 요거는 저가 매력이 생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좀 해야 되는 자리라고 얘기 드렸는데 오늘 밀렸습니다. 물론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왜? 크게 득본 것도 없고 특히 뭐 특히 풍력 뭐 이런 주종 종목이나 태양광 풍력처럼 뭐 기대감이 크게 특히 풍력주들처럼 기대감을 크게 가진 게 아니거든요. 주가가 이미 3개월 동안 조정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덕본 게 없으니까 별로 안 떨어진 거예요. 뭐 SKC 같은 것도 한번 보실래요? SKC 어제 한 8% 올랐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7만원대 요거 매수라고 얘기해 드렸죠. 그죠? 이번 주 월요일날 야간 반상회 때도 나와서 얘기해 드렸어요. 다음날 SKC는 장중에 10%나 올랐는데 뭐 여기는 큰 변수가 없습니다. 왜? 무슨 조 바이든 득본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득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는 여러분들 전략대로 그냥 가시면 돼. 만약에 트럼프가 이겨서 뭐 이런 쪽에 좀 충격이 오면 뭐 그렇게 큰 충격이 올 것도 같지도 않은데 충격이 오면 오히려 전기차는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삼성 SDI잖아요. 뭐 10%, 20%, 30%가 떨어지면 말도 안 되고요. 뭐 기껏 해봐야 한 5% 정도. 그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저가에 조금 더 하시면 되고 이런 관련한 종목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소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소차 종목군들 중에서 일단 뭐 유니크를 좀 많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유니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소차 관련한 종목군들도 사실 많이 빠졌어요. 그죠? 수소차 관련한 종목군들도 솔직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네, 유니크니 뭐 JNK 이터니 뭐 일진다이아니 뭐 EM코리아니 뭐 많이 빠졌는데 뭐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한 2~3% 떨어진 게 대부분이니까 유니크는 어떻게 됐냐? 1.7%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종목 수소 관련한 종목군들은 뭐 조 바이든 효과를 뭐 크게 받느냐? 그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전기차 수소차를 쪽을 장기전으로 2021년까지 좋게 보는 이유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고 국내적으로는 특히 이 수소 쪽 같은 경우에 현대차 라인이 수소 그죠? 지금 보십시오. 중국에도 수소 상용차가 이제 진출을 하겠다라고 오늘 얘기 좀 나왔고요. 그죠? 미국도 진출하죠. 유럽에 이어서.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뭐 만약 미국 대선 변수로 인해서 만약에 하락을 한다. 이 종목뿐이 아니라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변동이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풍력기나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보자. CS 윈드 이런 거 한번 보실까? 예, 이런 거는 풍력주는 제가 안 한다라고 그랬죠. 볼 것도 없습니다. 왜? 바이든이 되든 뭐가 되든 저는 안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그러면 뭐 태양광 쪽에서도 하나솔루션 이것도 안 한다라고 그랬어. 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 자, OCI나 현대에너지솔루션 한번 볼까요? 현대에너지솔루션. 자, 요것도 오늘 충격을 받았습니다. OCI,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그죠? 근데 밑꼬리는 생겼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누가 될지는 봐야 돼요. 그죠? 최종적으로 누가 될지는 봐야 돼요. 자, 보시면 되는데 현대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은 전기차하고 수소,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는 전기 수소하고 좀 다르게 저가 타이밍을 가져갈지 안 할지는 조금 더 보고 판단을 해봐야 돼요. 그죠? 여전히 뭐 박스권 안에 있고 뭐 이격이 많이 벌어져서 좀 전에 뭐 CS 윈드니 뭐 유니슨이니 아니면 하나 솔루션이 이런 애들처럼 많이 급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OC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오늘 또 뭐가 있었냐면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자동차나 뭐 철강, 화학 뭐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부진할 것이다. 조금 피해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 물론 가능한 내용이지만 과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발성이에요. 지속 가능하게 앞으로 6개월, 1년씩 뭐 악재로 영향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 라인도 아침에 오늘 현대차 또 기아차 뭐 오늘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판매,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부터 해서 그 다음에 현대차 라인은 중국하고 수소, 자동차 진출을 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는 장중에 플러스로 가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기아차 오늘 장중에 근 한 5%, 아니 5%가 아니라 4% 정도 이렇게 오르다가 오늘 밀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게 무슨 크게 영향을 받는 건가? 아니에요. 크게 영향 받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현대 글로비스니 그죠? 현대 글로비스 영향 받았죠 오늘. 하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받은 거예요. 아마 조금 더 내리면 저가 매수도 들어올 수 있어요. 현대 위아 장중에 플러스였다가 역시 이 종목도 자동차가 좀 밀리니까 빠져. 자동차는 어떻게 돼? 미국 대선 불확실성으로 해서 밀리게 되면 저가 매수를 하면 됩니다. 전기 수소차 마찬가지로 그렇게 가면 됩니다. 여기 뭐가 있냐? 현대제철 오늘 장중에 플러스로 가다가 오늘 얼마입니까? 장중에 이 종목은 한 2, 3% 오르다가 그죠? 오늘 결국에 이렇게 트럼프가 앞서가면서 영향을 받았는데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최초로 매수시켜드린 게 25,000원, 26,000원, 27,000원대인데 이 근처에만 오면 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차피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보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건 그렇게 보고 가시면 된다. 그리고 경협주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협주는 제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일비하지 마. 그냥 2021년까지 가도 보시라고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재선이 되면 좋죠. 그죠? 물론 북핵 협상 문제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좀 쿠슈너 사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쿠슈너가 이란 문제는 본인이 해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쿠슈너가 아마 전면에 나서서 북핵 협상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에 대외적인 재선을 하면서 가장 큰 지적 중에 하나는 북핵 문제를 해결한, 그죠? 물론 잡음도 많고 뭐 할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트럼프가 되면 좋은 거고, 트럼프가 지금 분위기를 띄우니까, 분위기를 타고 있으니까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죠? 하다 보니까 경협주들이 오늘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만약에 조 바이든이 된다. 그래도 달라질 건 없다라고 했죠. 일시적인 조 바이든이 만약에 돼서 경협주들이 하락을 만들고 만약에 이런 충격, 오늘 뭐 풍력 태양광 이런 것처럼 충격을 받았다면 저는 사실 그때가 또 저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북미 협상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사이에 남북관계 진전은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서해 피격 사건 이걸로 다시 재조사, 다시 조사하라고 지시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확고하게 갖는 거예요. 왜?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중간에서 다리나 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처음 만나거든요. 트럼프는 안면도 있고 친해. 서로 간에 이제 생각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지만 친해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조 바이든은 그죠? 낯선 사람이란 말이에요. 미국하고 협상의 자리를 앉기까지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한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북미가 같이 앉기 한 자리에 앉기 전에 만약에 조 바이든이 된다면 그 이후로 내년 어느 시점까지는 남북관계 진전을 저는 상당히 기대할 수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협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오늘 트럼프가 강세 보이면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이 좋았습니다. 네이버가 자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네이버, 카카오를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엄청나게 성과를 줬기 때문에 또 특히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언택 관련해서 정말 실적이 초대박급으로 올라오면서 네이버나 카카오 가지고 돈을 못 번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돈을 못 번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오늘 또 좀 주목할 종목까지 몇 가지 얘기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보시고 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근데 네이버 카카오를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이거 카카오입니다. 올라가면 비중을 좀 줄여서 물렸던 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내가 좀 주목할 종목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는 제가 여기 8만원 매수하시라고 어제도 매수 의견을 좀 드렸고요. 얘는 2021년이 주인공이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면 좀 급하게 많이 빠지면 저가 매수해서 가만히 기다리시면 돼요. 이번에 SK 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이 얼마나? 1조 3천억이 나왔습니다. 1조 3천억. 1.3조. 2020년이 아니라 2021년 주인공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인텔의 낸드 부분, 낸드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하는 거. 그래서 2025년까지 낸드 쪽을 3배나 더 키우겠다. 그건 뭔 얘기니까 그거 잊어버리시고요. 자, 중요한 건 올해 상저하건대 특히 2021년이 살아나는 해예요.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상당히 반도체 수급이 안정이 될 것이고 2분기 정도 되면 D램 쪽에서는 공급 부족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 결국에 이거를 내년 2분기 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SK 하이닉스는 지난번에 이렇게 급락했을 때 제가 죽어야 산다고 7만원에서 7만 5천원 사이에서 주식을 사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도 올려드렸죠.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SK 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거 보시는 분들 갑갑하죠. 그랬죠. 시원하게 안마 해주는 거 있었잖아요. 올해 주인공이 아니지만 2021년 주인공이라고요. 그죠? SK 하이닉스 잘 봐두시고 8만원 근처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담아서 내년까지 가봐도 된다.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조 바이든이니 트럼프니 뭐 상관없이 선거 끝나면 미국 대선 불확실성 끝나면 이제 낙폭과대주로 반등 나올 대형주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이게 셀트리온이거든요. 저 파란색 네모 박스 보이시죠? 최근에 24만원에서 25만원, 26만원. 물론 지금 우리가 셀트리온의 미래를 바라보는 재료나 한 달 전에 미래를 바라보는 재료나 똑같아요. 그죠? 다만 주가는
몇 달 전보다 상당히 저렴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의 피크, 정점이 어딘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실적의 정점일 수도 있고 재료의 정점일 수도 있고, 그거는 올해가 아니란 말이야. 2021년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2021년까지 큰 판을 보면 이 주가가, 그죠? 잘 보시게 되면 2년 만에 반전 포인트를 만들고 이렇게 달려가다가 증시가 급락을 하고, 그죠? 모멘텀이 좀 빠지고 해서 이렇게 가격이 죽으니까, 그죠?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서 모멘텀이 빠지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격이 싸지는 게 최고다라고. 가격이 싸지는 게 최고다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그죠? 가격이 싸지는 게 최고다. 네. 그래서 가격이 싸지는 게 최고다라는 얘기 해드리면 주가도 23만원, 24만원, 25만원에 저희 화살표 보이시죠? 제가 사들이시라는 가격이에요. 어제도 새로 오신 분들은 또 사들이라고 그랬어. 제가 그 이번 주 야간 반상에서도 얘기해드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요거 보시면 가격 8만원에서 9만원. 요거는 사들이고 가만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2021년까지 가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올해 2020년을 두고 봤을 때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제약주 한 종목을 꼽으면 한미약품. 저는 이 종목으로 돈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2014년 8월과 10월 7만원대, 7만원 중반, 70만원까지 올랐고요. 여기 30만원입니다. 정확하게 이날. 이게 5월 며칠이에요. 예, 5월 어린이날이었나? 뭐 아무튼 뭐. 네, 5월 5일 어린이날 정도 됐습니다. 예, 30만원입니다. 60만원까지 딱 100% 올랐고요. 그로부터 여기 1년, 2년 반 만에 이번에 23만원에서 24만원, 25만원. 악재만 수두룩하죠. 아무도 안 쳐다봤을 거예요. 뭐 기술 수출했던 거 다 권리 반환해서 다시 다 물어줘. 그죠? 근데 그 악재는 끝자락을 봤던 자리가 여기라고 그랬고요. 여기에서 놀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없는 건데, 이제 다시 20만원 중반에서 후반 사이로 오가는 여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어디? 2021년까지 가면 아마 지금 생각하지 않았던 새로운 재료들이 막 나올 겁니다. 기술 수출 얘기도 나오게 될 것이고, 그죠? 지금 상당히 좀 기대된 파이프라인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내년도까지 한번 가보면 된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 더, 코스닥 쪽에서요,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 중에서 부품주,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엔터주, 부품, 반도체, 장비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해보고, 엔터주는 한번 얘기해 볼게요. 빅히트 엔터를 한번 보시죠. 빅히트 엔터. 자, 이거 복수전 하려는 분들은 이 14만원대를 한번 잘 봐두십시오. 14만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안 깨지면 일단 20만원 트라이를 한번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YG 엔터하고 JYP 엔터, 이번에 YG 엔터 여기 바닥이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저점이다. 물론 바닥은 이미 6월달에 또 그 전에 만들었지만, 이 정도 6만원대 있던 애가 50%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50%. 이거보다 더 큰 재료가 어디 있어요? 왜? 올해는 작년 대비 실적이 좋아지지만 사실 실적의 정점은 내년이거든요. 내년도에는 재료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를 보면서 가져야 돼. 근데 가격은 싸졌어. 그죠? 지금 그 상태고요. 또 하나는 JYP. 물론 이들 종목은 코스닥 시장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흔들릴 때 여러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가면서 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잘 보시면 이거 JYP인데 3만원대 이틀 전에 매수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어제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 21선을 넘어가는, 그래서 엔터주들도 한번 잘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트럼프가 치고 나가면서 오늘 자동차나 철강 뭐 화학주들도 그렇고, 그래서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것도 좀 빠지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전기차, 수소, 신재생 이런 쪽 밀렸는데, 오늘 롯데케미칼도 좀 밀렸어요. 예. 하지만 달라진 건 없다. 이거는 중간에 진통 과정이 있는 구간이지. 여기서 조금 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
장기 투자를 계속 해줘야 된다. 아시겠지만 2014년에서 2015년 바닥 잡아드리고 3년 동안 올랐습니다. 이거 내년도 2021년까지 내년 여름까지 끌고 가면 된다라고 제가 유튜브에 영상 남겨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요거 자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 조 바이든 개표 상황 쭉 보시면서 얼마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디서 강세를 보이고 뭐 이거 좀 접어드렸는데 곧 구체적인 결과들은 좀 나오게 되겠지만 사실은 아마 잡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잡음을 가지고 잡음이 나올 때, 시장이 영향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뭘 조금 더 취해야 되는지 저의 시각을 한번 좀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제가 주말 공개 방송이나 야간 반상에 매주 월요일 하는 그쪽,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건 좀 큰 변수가 되니까 한번 좀 짚어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또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부탁드리고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